지금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을 정리하려고 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쟁은 끝나는 방향이 아니라 더 넓어지고 더 커지는 방향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란은 혼자만 무너지지 않겠다는 전략 아래 주변국을 향한 공격을 확대하고 있고, 중동 지방의 미국 관련 시설물에 무차별적인 미사일 공격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공격은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해상으로 번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가 전 세계 에너지 시장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중동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먼저 긴장해야 하는 숫자는 3가지입니다. 미국 해병대 2,500명, 호르무즈 해협 원유 20%, 그리고 한국이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하루 약 170만 배럴입니다. 지금 이 전쟁은 단순한 중동 뉴스가 아니라 대한민국 에너지 이야기로 바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약 2,500명의 해병대를 중동 전선으로 추가 이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더해 상륙 강습함 USS 트리펄리까지 전개됐습니다. 이 전력의 핵심은 미 해병대 31st MEU입니다. 31st MEU는 약 2,200명 규모의 해병 전투부대로 헬기, 상륙 장비, 장갑 전력까지 포함된 독립작전형 전력입니다. 이 병력은 단순한 경고용 병력이 아닙니다. 필요할 경우 해상통로 보호작전까지 수행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즉, 지금 중동 전쟁은 공습 중심 충돌에서 멈추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는 현재 전쟁의 중심이 하늘에서 바다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는 통로입니다. 폭이 가장 좁은 구간은 약 30km 수준에 불과합니다. 세계 에너지 공급의 핵심 통로가 하나의 좁은 바다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의 작은 군사 행동 하나가 곧바로 국제 유가와 해상 물류를 흔들 수 있습니다. 지금 군사 분석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이란의 기뢰 봉쇄 카드입니다. 기뢰는 거대한 무기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좁은 해협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비대칭 수단이 됩니다. 기뢰는 소형 선박에서도 투하가 가능하고 제거 작업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호르무즈처럼 통항 가능한 항로가 제한된 지역에서는 실제 기뢰의 숫자보다 기뢰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선박 운항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만듭니다. 전쟁은 항상 폭발 장면으로만 확대되지 않습니다. 유조선 한 척이 해협 진입을 멈추는 순간 그 전쟁은 세계 에너지 시장으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에너지 시장에서도 이 위험은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최근 분석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불안이 커질 경우 국제 유가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대한민국의 상황이 중요해집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원유 수입 국가입니다. 하루 약 25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해외에서 들여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약 70%가 중동 지역에서 공급됩니다. 만약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로 흔들릴 경우 한국이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물량은 하루 약 170만 배럴 수준으로 분석됩니다. 이건 단순한 유가 문제가 아닙니다. 운송 일정, 정제 계획, 재고 운영, 이 모든 것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와 정유업계는 항상 전략 비축유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전략 비축유는 약 90일 이상 수입을 버틸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 상황에서는 단순한 비축 물량보다 얼마나 빨리 공급을 재조정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 한국은 중동 내에서도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를 낮추는 공급선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랍에미리트, UAE 원유 공급 루트입니다. UAE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고도 원유를 수출할 수 있는 푸자이라 송유관과 수출 항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루트를 통해 들어오는 원유는 해협 봉쇄 위험을 일정 부분 피할 수 있는 우회 공급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긴장 국면에서도 한국이 확보하려는 추가 물량 가운데 UAE 원유가 중요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협력에는 또 하나의 배경이 있습니다. UAE는 이미 한국의 방공 시스템 천궁2를 도입한 국가입니다. 중동의 안보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은 방공 전력을 제공하고 UAE는 안정적인 원유 공급으로 응답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즉, 중동에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한국은 뒤로 빠지는 나라가 아니라 안보와 에너지 협력을 동시에 구축하는 상호 협력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중동 전쟁은 단순한 화력 경쟁이 아니라 전쟁을 유지하는 구조 자체가 공격 대상이 되는 단계로 변하고 있습니다. 해상 통로, 에너지 시설, 방공망, 보급 속도, 이런 요소들이 전쟁의 핵심 변수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대한민국에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중동발 에너지 충격이 발생했을 때 한국은 얼마나 빠르게 흡수하고 버틸 수 있는가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미국의 군사자산이 다른 전선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도 한국은 어느 수준까지 자체적으로 안보 공백을 메울 수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중동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북한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장을 통해 드론, 방공망, 보급 속도가 전쟁의 양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계속 관찰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지금 중동에서 시험되고 있는 것은 무기의 위력만이 아닙니다. 누가 더 오래 버티는가? 누가 더 빨리 보충하는가? 누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입니다. 지금 세계가 보는 것은 단순한 국제유가 그래프가 아닙니다. 누가 다음 병목이 되는지, 누가 다음 보충선이 되는지, 그리고 누가 다음 안보 공백을 떠안게 되는지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 속에는 대한민국도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흔들리는 것은 중동 질서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에너지의 시간표와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안보의 무게도 함께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전쟁은 공습 단계에서 멈출까요? 아니면 해상 통제와 지상작전이 결합된 더 위험한 단계로 넘어가게 될까요? 그리고 그 변화 앞에서 대한민국은 단순히 충격을 견디는 나라로 남게 될까요? 아니면 스스로 시간을 벌고 스스로 구조를 지키는 나라로 올라서게 될까요? 여러분은 이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 데일리 미니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